네, 안녕하세요. 참여자 여러분.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과 임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평소에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은 이제 당뇨병이 있는데 임신을 한 경우하고 당뇨병이 있지 않은데 임신 중에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흔하게 임신성 당뇨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뇨병이 있는 분이 임신을 한 경우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임신 전 당뇨병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요. 흔하게 이제 많이 있는 부분들은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최근에는 이제 명칭이 임신 당뇨병으로 좀 바뀌었는데 두 가지가 조금 다르고, 임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임신 전 당뇨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형 혹은 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임신을 한 경우, 또는 처음에 이제 임신 중에 왔는데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이제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임신 전 당뇨병이라고 하고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성 당뇨병 혹은 임신 당뇨병, 오늘 강의에서는 아마 그냥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임신 중에 임신 2분기나 3분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혈당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그때 처음 발견된 사람들을 임신 당뇨병이라고 좀 구분해서 부릅니다. 오늘 강의의 많은 부분에서 임신 중에 이제 혈당이 높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많이 겹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 한 10%가 넘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이니까요.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본 건데,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의 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을 때 12.7%까지 이제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임신부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면 30세에서 34세가 15%, 35에서 39세는 19%, 40세가 넘으면 22%,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 이제 출산 연령이 점점 30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점점 고위험 환자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겠고, 이 체질량 지수라고 임신 전에 이제 좀 비만했었던 분들이 체질량 지수 25가 넘는 비만 환자들은 18%, 30이 넘으면 24%, 이렇게까지 되고 있고, 허리둘레 마찬가지고요. 임신 전에 건강검진 같은 거 하셨을 때 공복 혈당 장애가 있다라고, 혈당이 100이 넘어가면 18%, 110이 넘어가면 24%,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위험군들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주의를 요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세종이라든지 이런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은 쪽에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임신 전에 이제 당뇨가 있었던, 아까 말씀을 드렸던 1형 혹은 2형 당뇨병 관련 없이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은 가임기 여성 전체로 보면 한 2%, 임산부의 한 0.2에서 0.3%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이 임신 전에 있었던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라든지 케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자 구조가 작은 것들은 이렇게 태반을 다 통과해서 아이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의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이 조금 구조가 큰 것들은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는 영양소가 태반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겠죠. 아이가 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는 주로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한 7개월, 8개월, 27, 8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이의 성장이 빨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포도당이나 영양소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도 적응을 해서 그때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주로 식후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정상적인 몸의 이제 적응인데, 주로 이제 사람 태반 유선자극 호르몬이라는 태반에서 포도당을 좀 더 아이한테 보내줘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의 포도당 이용이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쭉 늘어나게 돼 있죠. 이 그래프를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혈당을 인위적은 아니고 몸 안의 정상적인 생체 반응에 따라서 이제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인슐린의 요구량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신 주수가 이렇게 쭉 갈수록 36주 될 때까지 임신 중에 인슐린 요구량이 쫙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분들, 이제 임신 초반부터 인슐린을 아마 사용하게 되시는데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인슐린의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놀라지 마시고,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져서 인슐린 단위수가 내가 임신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출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급격하게 이런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하면서 임신 전에 원래 사용했었던 용량만큼으로 급격하게 감소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임신성 당뇨병들, 임신 중에 인슐린 사용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후반기로 가서 거의 분만할 때쯤 되면 인슐린 요구량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으셔야 되고, 용량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신성 당뇨병은 대부분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뭐 당뇨병도 하나도 없고 한데 내가 임신성 당뇨병이 생겼다라고 이제 좀 약간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위험인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전에 이미 좀 비만하거나, 물론 가족력, 직계 가족들 중에 당뇨병 있는 경우에는 좀 위험이 오를 수 있겠고요. 이 나이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세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본인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30세 전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출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진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접근법, 2단계 접근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검사 방법의 차이점은 이제 한 번에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 번에 할 때에는 처음부터 공복을 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포도당 먹고 체열을 3번 합니다. 3번 해서 한 번 이상 기준이 넘어가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 접근법은 50g이라고 포도당의 용량을 좀 작게 먹고 검사를 하는데 공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처음에 공복하지 않고 검사를 해서 여기서 정상이면 그 다음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50g, 이제 2단계 접근법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140이 넘게 나오면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공복하고 오셔가지고 포도당 부하 검사를 3시간, 공복 1시간, 2시간, 3시간 4번을 해서 2번 기준에 넘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기관이나 선생님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본인이 어디에 이제 해당하시는지 좀 보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임신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계획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피만 하다가 안 생기겠지 하다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임신 전에 혈당이 높았을 때에는 기형아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임신부들이,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뭐 전자간증, 거대아, 그리고 뭐 유산, 조산, 뭐 사산, 임신 중독 여러 가지 일들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을 임신 전에 정상 수준에 가깝게, 우리 이제 1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뭐 당화혈색소 7%, 뭐 2형은 6.5% 이런 얘기 하지만 최대한 낮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용하고 계시는 인슐린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바꿔놓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혈압약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통의 약제를 미리 좀 중단하거나 변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을 모두 먹고 특별히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임신이 잘 되지도 않지만 됐을 때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몸 안에서 이제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망막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면 임신 전에도 이미 좀 눈 검사를 좀 해두는 게 좋고, 임신 경과하면서 중간중간에 안과 검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꼭 계획을 해서 임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내가 뭐 어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도대체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임신부 자체에서 출산할 때 주상기 합병증이라고 하는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고, 태어난 자녀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고,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층위에서 관리가 필요한데요. 아이한테는 일단 뭐 거대아라든지 신생아 저혈당, 고빌리루빈 혈증, 호흡곤란증, 이런 뭐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의 위험도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관리를 잘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이한테 벌어질 수가 있겠고, 엄마한테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조산, 난산, 양수 과다, 수술 많이 해야 되고, 임신성 고혈압이라는 게 그 뭐 전자간증, 임신 중독 뭐 이런 다 비슷한 말들인데, 이런 일들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도 했었죠. 우리가 뭐 80년대 이럴 때 했었는데, 그 이후로 뭐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4kg 이상으로 크게 우량으로 나오면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태아에서 그만큼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높아지는 고인슐린 혈증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비만해지거나 이형 당뇨병이 생기거나 하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크게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진 그리고 환자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이 당뇨 임신 중에 혈당이 높은 거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이 본인들도 노력하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구에서는 사망률 증가가 없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다고 뭐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선천성 기형의 경우에는 그 임신 전 당뇨병이 있는 분들하고 임신 중에 생긴 임신성 당뇨병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초기에 발견했거나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의 위험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병은 기형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일단 되어 있기는 한데, 임신성 당뇨병에서도 기형의 위험도가 좀 올라간다 이런 보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혈당을 좀 임신 중에 혹은 임신 전에도 좀 정상화 시켜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출산하고 나서 그냥 정상이 되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출산하고 나서 제2형 당뇨병으로 한 20년, 그러니까 결국에는 2형 당뇨병이 생기는 분들이 한 50%, 절반 가까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당뇨병 그냥 없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머지 절반까지는 결국에는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라서 식이 조절 같은 걸 좀 철저하게 자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임신성 당뇨병은 주로 이제 임신 중에, 임신 후반기에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천성 기형관 관련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들, 아까 임신 전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임신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형아 포함해서. 그래서 혈당 관리가 임신 전에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이는 과체중아가 되거나 여러 가지 뭐 유산, 조산 뭐 이런 일들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의 위험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임신성 당뇨병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비만이라든지 결국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걱정하시란 뜻이 아니라, 이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 과정 사춘기 이렇게 너무 어릴 때 얘 당뇨병 생기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식이 조절 시켜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아기 때 누가 봐도 너무 비만한 경우, 이거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춘기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이제 비만해지고 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식이 조절, 운동 이런 거 좀 시키셔서 좀 정상 체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은 분만하고 나서 아까 인슐린 요구량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용하고 있던 인슐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굉장히 높여놨던 인슐린 용량을 혈당 수치를 보아가면서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출산하고 나서 임신 후에도 2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도가 결국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이러한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고 나중에 당뇨병이 됐고 이런 분들은 더 나중에 합병증 사망률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쉽게 생각하시면 좀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은 사실은 이제 생활습관 개선이나 식사요법으로 한 80~90% 정도를 특별히 인슐린 맞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관리는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부분은 임신 전에 당뇨가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중도 적절하게 증가하게 하고, 뭐 건강식, 운동, 필요하면 인슐린, 뭐 이런 치료 순서로 하게 되는데, 혈당 조절만 잘해도 그 주상기 합병증의 비율을 굉장히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산모의 삶의 질도 이제 좋고 건강한 태아 출산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면, 혈당은 여기 이제 수치가 나와 있지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혹은 인슐린을 사용하더라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 낮을수록이라는 게 저혈당이 없이 이제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은 공복에 뭐 95, 식후에는 뭐 1시간이나 2시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140이나 120. 당화혈색소는 사실은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지표인데, 이 당화혈색소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체액량도 증가하고 빈혈, 그러니까 적혈구의 생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 당화혈색소가 아주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저희가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을 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은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들이 당화혈색소보다는 혈당을 식전 식후로 재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목표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혈당 조절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전, 그 다음에 식후 1시간 혹은 2시간. 당화혈색소는 이제 2차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데 뭐 6.5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말이 이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혈당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사용하게 되면 혈당은 더 낮추고 싶고 인슐린 용량은 자꾸 늘려가고 하다가 저혈당이 생기고,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검사를 기본적으로는 뭐 아침에, 그리고
식후 1시간 뭐 혹은 2시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정상 혈당이 있도록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고 4번에서 뭐 7번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잠깐 예를 보면은 여기 이제 공복은 90, 밥 먹고 170, 여기도 145, 149 혈당 패턴이 넘어가죠. 가능한 원인은 운동을 안 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드시는 거에 탄수화물 양이 조금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6번, 7번 하시는 분들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식전에 괜찮았는데 식후에 이렇게 기준치를 넘어가면 뭘 좀 운동을 안 했다든지 뭘 먹었다든지 주로 이런 쪽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개선했는데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 용량을 증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만 혈당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 굉장히 빨리 올랐다 빨리 떨어지고 단백질 좀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식이요법 얘기하면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이게 제한하라는 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50% 정도만 먹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저희가 이제 혈당 조절하세요 하면 주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요 이러고 계신데 이러면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50% 정도 생각하면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분들 드시는 식단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한 60-70%를 탄수화물로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줄여달라는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식이요법 조금 이따 말씀 저 드릴 거고요. 체중은 사실은 임신 중에 초반에는 뭐 한 임신 1분기 한 3개월 될 때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중반 넘어가면서 주당 0.2에서 한 0.5kg 정도 증가하는 속도가 바람직하고요. 이걸 전체로 하자면 체중이 정상적인 분들은 한 11kg에서 한 15kg 정도. 근데 체중이 조금 적게 저체중이신 분들이 조금 더 체중이 12에서 18kg고요. 좀 비만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좀 작게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오해가 내가 좀 골격이 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체중이 임신 중에 더 많이 늘어도 된다라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체중이 많이 늘면 그 임신 중에 많이 느는 경우에 출산하고 나서 임신성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거대화 출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늘진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케톤은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제 측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마 계실 텐데 정상적으로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잘 이용되지 못할 때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측정을 하시라고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게 되냐면 혈당이 정상적일 때에는 스타베이션이라고 오래 공복을 가져갈 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을 너무 부족하게 섭취할 때 10시간 이상 음식 먹지 못할 때 이럴 때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세 끼 드시고 있고 간식 드시는 상황에서는 케톤이 잠시 검출되더라도 그게 아마 금방 몸 안에 흡수가 되는 상황이겠고 또 하나는 혈당이 너무 높을 때, 조절이 안 될 때 이럴 때에는 케톤이 나왔을 때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톤이 아니고 혈당을 재보면 이미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정상적으로 세 끼 드시고 간식 먹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케톤을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이제 임상영양 식이요법, 운동, 잘 안 되면 약물 치료 요렇게가 큰 흐름이고요. 혈당을 하루에 4번, 7번 이렇게 많이 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영양요법이 관리의 기본이라는 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탄수화물이라고 써 있는데 50% 이내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고 3번 식사하고 3번 간식 먹는다 라는 정도이고요. 이 케톤증 예방을 위해서 1700에서 1800kcal 이하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드셔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줄였기 때문에 단백질 8g이 고기 40g, 생선 40g, 달걀 55, 두부 80g 요 정도 되겠고요. 그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한데 50%로 제한한다고 하면 요런 정도의
식사가 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이런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여러 경로로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식사하고 한 30분 정도 후에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 위주로 한 20-30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뭐 아이가 조상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지, 혈당 낮추려고 이거 하다가 여러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고요. 운동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여러 이제 스트레스도 줄고 하는 다양한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운동은 식후 30분 정도 후에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걸으면 너무 좋죠. 네, 하실 수 있겠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이런 간단한 근력 아령이나 밴드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는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받으시면 좋은데, 임신 중에 여러 스트레스가 있으실 텐데 최대한 좋은 생각, 뭐 취미 활동도 하시고 태교 음악도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좋은데 내과적, 상과적 금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고 저혈당 생길 수 있는 거 아실 테니까 인슐린 용량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약물요법은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먹는 약제를 일부 사용하는 나라가 있기는 한데, 원칙은 인슐린을 치료하는 거고, 빈도는 25%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은 뭐 이미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셨던 1형 당뇨병 분들은 계속 인슐린 쓰는데,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인슐린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고, 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 경구혈당 강화제 사용하시던 분들은 임신 전에 인슐린으로 바꿔놓거나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혈당이 되면 인슐린을 시작할지는 뭐 기준은 여기 써 있지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는 그런 운동, 임상영양요법, 해서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혹은 아이가 너무 빠르게 자라고 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슐린과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하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주로 휴먼 인슐린, 옛날에 썼던 약들인데 RI, 뭐 MPH 이런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FDA라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한 약은 휴마로그, 노보레피드, 그리고 이거 휴마로그, 노보레피드가 혼합되어 있는 노보믹스, 휴마믹스 이런 약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계실 란투스, 트레시바, 투제오 이런 약들은 지금은 C군으로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 지속형 인슐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레버미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약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고 글리벤클라바리드라는 약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반을 일부 통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장기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절대 못 쓰거나 인슐린 뭐 알러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환자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아래 두 가지인데,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계실 혈당 강화제 말고 이제 지질 강화제인 스타틴 계통의 약제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임신 중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혈압약 중에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뭐 이런 AC 이니비터나 ARB 계통의 혈압약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임신 중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약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계획 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임신 중에 저혈당은 생기면 안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려서 인슐린 용량을 많이 쓰거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혈당이 떨어지게 됐을 때 태아한테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만을 하고 나면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에는 직후에 바로 당뇨병이 되는 분들이 한 10%, 한 분만 1-20년까지 오래 지켜봤을 때 거의 50에서 60%까지 2형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임신 전에 당뇨병이 있었었고 임신 중에 인슐린 용량을 많이 높여놨던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출산하고 나서 인슐린 용량을 빨리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모유수유는 가급적이면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도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만 보자면 도움이 됩니다. 체중 감량도 빨리 되고요. 아이한테도 면역 성분 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하실 수 있으면 권장해 드립니다. 분만 후에는 아까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한 6에서 12주 사이에 경구 혈당 부하 검사를 해서 당뇨병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고, 체중이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뭐 길게 봐서도 12개월 안에 임신 전에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좋고요. 임신 중에 혈당 관리 하시려고 식이요법 열심히 하셨던 부분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 경우에는 이형 당뇨병 발생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이제 검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라고 부탁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부분은 이 임신성 당뇨병에서 출산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 넘어가고 할 때 혹은 아주 어릴 때 너무 비만하거나 하는 부분까지만 안 되게 신경을 쓰셔야지, 그렇다고 너무 제한 시기로 가서 성장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출산 전에, 임신 전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시고 망막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를 좀 하시고 경구약제 중단하고 인슐린도 좀 종류를 바꿔놓고 하는 준비를 하시기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임신성 당뇨병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좋겠고, 임신부의 혈당은 당뇨병이 임신 전에 있었든 임신 중에 생겼든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첫 걸음은 자가혈당 측정입니다. 혈당을 재야 알 수가 있겠죠. 임신 전부터 이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계신 임신부들은 더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임상영양 치료나 운동요법을 최대한해서 혈당 관리 목표에 도달하면 좋겠고, 안 되면 인슐린 치료해야 되고요. 인슐린은 태아에 해가 없고 안전합니다. 인슐린 쓴다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게 아이와 임신부에게 굉장히 안전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출산하고 나서 이게 임신 중에 잠깐 생기고 많은 일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자분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